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103화를 예상해봅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회장 자리 잘 지킬 수 있게,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게 효자 노릇할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주우진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주우진은 민경화의 두통약을 노려보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민경화는 주우진과 여의주가 한통속이 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고, 하민이와 이영애와 주우진이 냉면을 사 먹으러 간 것을 알게 되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민경화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주우진은 여의주와 다시 싸우는 연기를 하였고, 여의주는 마성가를 나갈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기를 한 이유는 이영애 때문이었는데, 이영애는 점차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고, 민경화가 이영애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주우진은 여의주에게 마성가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재림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영애가 마성가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재림도 조금씩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던 상황이고, 황재림도 무의식 속에서 기억이 살아나면서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황재림을 두고 담당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자신이 황재림을 치료하지 못하고 민경화 때문에 강제로 마성가로 들여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민경화 앞에서 절망적인 말을 해놔야 민경화가 황재림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황재림이 이대로 병원에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민경화가 나가고 없자 의사는 솔직한 소견을 내놓았는데, 황재림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영애가 간병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눈에도 황재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과 황재림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구별되어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영애는 곧 최면 치료도 앞두고 있었고, 황재림까지 의식을 찾게 되면 민경화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드러날 것인데요.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주우진은 완벽한 연기로 민경화의 눈을 가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주우진은 민경화도 자신도 원하던 대로 최애라와의 이혼도 마무리 지었는데, 장명철을 팔아먹은 최애라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주우진은 그만양의 집만은 살려주겠다고 말했고, 최애라는 장명철의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당한 최애라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최애라도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압류가 풀린 그만양의 집에서 목매달아 죽을 생각을 하다니 끝까지 불효자였습니다. 30년 전에 그만양이 용수정의 집에 최애라를 데리고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최애라가 용수정과의 악연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최애라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파멸한 것에는 그만양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듯이 그만양의 집에서 목을 매단 것이었습니다. 최애라가 죽었으면 그만양은 그 집에서는 더 살지 못하고 집을 팔아 이사를 가야 했겠지만, 아버지 장명철을 닮아서인지 명줄이 긴 최애라는 그만양이 일찍 발견한 덕분에 살았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오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인데요. 103화에서는 장명철을 찾아내기 위해 용수정과 손을 잡는 최애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편 용수정은 여의주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치고 말았는데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피하는 여의주가 용수정은 못마땅해 했고, 정말 아픈 곳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물어보지만 여의주는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핑계만 뗄 뿐이었습니다. 여의주가 용수정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두통이 찾아와 곤란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주우진의 말대로 여의주는 사람을 봐가며 아픈 건가 싶었지만, 곧 용수정에게도 여의주의 병이 알려질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용수정 앞에서도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의주의 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의주가 태어나던 날을 생각해보면 여의주가 병 때문에 죽게 될 운명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의주가 태어나던 날 밤하늘에선 큰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여의주와 이영애를 맡아준 천진스님은 용장원에게 용수정이 거사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여의주라고 말했고, 여의주는 그때부터 여의주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의주는 지금 불치병에 걸렸지만 용수정의 사랑의 힘이 여의주를 끝내 살릴 수도 있고, 서쪽으로 지는 별똥별이 여의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남자의 탄생을 목격한 행운아다. 그리고 나는 이 남자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를 지킬 것이다. 훗날 여의주를 사랑하게 된 용수정이 이 말을 한 순간이 바로 현재 같은데 여의주가 무사히 수술을 받고 용수정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야 용장원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사마에서는 납치된 장명철을 찾기 위해 주우진과 여의주가 고군분투하게 되는데 예고에 보면 감금된 장명철에게 누군가가 접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상체는 보이지 않고 걸어 들어오는 구두만 보이는데 장명철을 찾아내는 인물로는 여의주와 주우진, 그리고 장명철의 신복인 나비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의주와 주우진 중 하나가 장명철을 발견해야 통쾌하고 장명철이 속죄하고 두 사람의 편이 되어 민경화를 무너뜨리는데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게 흐름을 볼 때 나비서도 유력합니다. 나비서는 지금 민경화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비서는 장명철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민경화 쪽에 선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비서는 장명철의 지시를 받고 정지우 납골당에서 증거물을 빼내서 최애라에게 전해주었는데 최애라가 그것을 민경화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비서는 최애라가 장명철을 배신하고 민경화에게 증거물을 가져다 주자 민경화의 뒤를 미행해서 그 증거물이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USB 하나가 소각통 밖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민경화가 떠난 뒤 챙겼던 것입니다. 나비서가 민경화의 편에 온전히 섰으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장명철도 감당 못하는 민경화를 자신이 무너뜨리겠다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비서가 USB를 챙긴 것은 다시 장명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는 것인데 장명철에게 다가간 사람이 나비서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우진은 구두의 앞코가 다소 둥글고 높은 편인데 장명철에게 다가간 사람의 구두는 약간 낮은 것이었고 여의주도 앞코가 낮은 구두를 신고 있지만 여의주는 결혼 반지를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인 약지에 끼고 있었는데 장명철을 만나러 온 사람은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굵은 반지를 끼고 있어서 멀리서도 알아볼 정도입니다. 나비서는 평소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여의주와 비슷하게 앞코가 낮은 구두를 신고 있고 주우진은 이혼을 했으니 결혼 반지를 끼지 않으니 장명철을 만나러 온 사람의 왼손에서 큰 반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나비서가 유력합니다. 그럼 나비서는 장명철을 구하러 온 것일까요? 민경화의 지시를 받고 장명철을 가둔 것일까요? 이미 정지우 봉안당에서 유골함을 빼내올 때부터 장명철을 배신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일 수도 있지만 USB 하나를 챙긴 것으로 보아 다시 민경화를 배신하고 장명철을 도와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을 향해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낀 장명철은 거기 누구야? 날 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민경화가 날 어디로 보내라고 했어? 이봐, 그러지 말고 우리 거래하는 게 어때? 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경화 밑에 있는 놈인 거는 확실히 아는데 그럼 내가 누군지 잘 알 거 아니야? 너도 내 꼴 나는 거 금방이야. 민경화가 지금은 너한테 나를 족치라고 지시를 내렸겠지만 민경화는 날 함부로 없애지 못해. 민경화도 구린 데가 있으니까 날 경찰서에 안 보내고 널 시켜서 이런 데다 가둬놨을 거 아니야. 내가 민경화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 차라리 우리 같이 손잡고 민경화를 협박하자. 마성그룹 민경화 회장.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데 나비서가 말합니다. 실장님 접니다. 하자 장명철은 뭐야? 나비서야? 나비서가 여기 왜 있어? 설마 네가 날 가둔 거야? 너 나한테 배신 때린 거였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자 나비서는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지만 저로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애라 씨가 증거물을 민경화 회장님에게 가져다 줄지 몰랐거든요. 하자 장명철은 뭐? 내가 헤라에게 갖다 주라고 한 증거물이 민경화 손에 들어갔다고. 그게 사실이야? 하자 나비서는 네. 최애라 씨가 실장님을 배신하고 민경화 회장님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그 증거물들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하자 장명철은 뭐야? 내가 모은 증거들을 다 태워 없애버렸다고. 민경화가 그 증거물들을 태우는 거 네가 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묻자 나비서는 제가 회장님 뒤를 밟았습니다.
하자 장명철은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민경화에게 붙었으면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고 민경화 뒤를 미행은 또 왜 해? 그래서 그 증거들이 다 타는 거 보고만 있었어? 하자 나비서는 그것들 중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걸 흘리신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나비서의 말에 다 됐고 안 돼부터 풀고나 말해. 하자 나비서는 그건 안 됩니다. 민경화 회장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자 장명철은 요놈 봐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너가 그 USB 하나를 챙겼을 때는 너도 큰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넌 지금 최종적으로 누구 편인 거야? 하자 나비서는 저 솔직히 실장님과 같이 일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제가 어떻게 실장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실장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고 실장님 편에 섰다가는 저도 목숨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제가 실장님을 이리로 데리고 온 것도 실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요. 하자 장명철은 이게 보호냐? 아래 것들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나를 개 패듯이 패고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하자 나비서는 제가 USB를 드리면 믿으시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의심하지 못하게 지금은 민경화 회장님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추락 날짜가 오면 동남아로 보낸 것처럼 하고 민경화의 눈을 따돌릴 수가 있어요. 하자 장 실장은 USB를 지금 당장 내놔. 그리고 이거 좀 풀고 말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비서는 어쩔 수 없이 장명철을 풀어주는데 너 임마 내가 회장 되면 넌 국물도 없어.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이야. 하자 나비서는 이게 다 최애라 씨 때문입니다. 절 원망하지 마세요. 하자 장명철은 그래도 최애라는 민경화 소원을 들어줬으니 팔자는 폈겠네. 뭐 그거 하나면 되지 뭐.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말이야. 장명철의 말에 나비서는 그게 좀. 최애라 씨가 주본부장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하자 장명철은 뭐야? 민경화 회장이 지한테 충성을 한 최애라를 결국 이혼을 시켰다고. 내 이럴 줄 알았어. 민경화는 나도 잡고 헤라도 잡을 속셈이었어. 내가 당장 달려가서 민경화 목을 비틀어주고 말겠어. 하자 나비서는 장 실장님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장 실장님은 공금횡령죄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여기 계신 게 더 안전하실 거예요. 아직 몸도 불편해 보이시는데. 장명철은 내가 언제 몸살이며 일하는 거 봤어? 너도 네 쫄개들 단속 제대로 해. 장명철은 나비서가 풀어줘서 결국 도망을 쳤고 나비서는 민경화에게 지시대로 밀항선에 태워보냈다고 보고를 합니다. 한편 용수정은 여의주와 주우진에게 장명철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최애라는 용수정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합니다. 용수정,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용수정은 최애라가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금한양의 집에 도착하자 금한양은 용수정을 붙들고 말합니다. 우리 헤라 죽을 뻔했어. 우리 헤라 이혼당하고 충격 먹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어. 헤라 좀 살려줘. 애가 넋이 다 나가가지고 정상이 아니야. 하자 용수정은 최애라가 죽으려 했다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어요? 금한양은 너는 우리 헤라가 죽으면 신날 사람 아니니? 내가 어떻게 말해? 하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헤라 좀 살려줘봐. 용수정은 최애라의 방에 들어갔고 최애라는 얼굴이 말도 아니게 수척해져 있습니다. 최애라, 너 극단적이 생각했었어? 너는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그게 무슨 짓이야? 주본부장이 네 인생의 전부야. 네 어머니도 생각을 해야지. 넌 정말 아버지도 배신하고 어머니 앞서 갈 생각까지 하다니 네가 뭐 그리 대단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니? 하자 최애라는 내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보잘것없으니까 우진 오빠가 끝내 날 버린 거고 나도 더 이상 매달릴 기운 없어. 하지만 이건 하나는 해놓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겠어.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용수정은 그럼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거지. 나는 네 아버지를 찾아주고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고 말하자 최애라는 네가 찾는 사람 켈리정. 켈리정은 살아있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 아버지부터 찾아야 할 거야. 장 실장이 민경화 회장의 지시로 켈리정을 숨겨놓았을 거니까. 민경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켈리정밖에 없어. 그러니 용수정 네가 내 아버지 찾아내면 아버지도 켈리정이 있는 곳을 말해주실 거야. 하자 용수정은 켈리정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셨던 분이야. 아마 민경화는 켈리정의 입원 기록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금시켰을 거야. 그런데 아무데도 켈리정의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 기록을 찾을 수 없으니 켈리정을 찾기가 어려웠어. 장명철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민이 엄마 납골당에 차명으로 계약을 해서 민경화의 치부를 감춰둔 사람이니 또 차명으로 켈리정을 입원시켰을 거야. 그 차명이 무언지 알아내는 게 시급해. 하자 최애라는 나는 우진 오빠와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어. 내가 장 실장을 배신하고 민경화 편에 선 걸 알게 되면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내가 이혼을 당한 걸 알면 용수정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 아버지부터 어서 찾아내.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용수정은 켈리정을 찾기 위해 장명철을 찾아 나서고 주우진과 여의주가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명철이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장명철을 끌고 간 사람 중 한 놈을 잡은 여의주는 장명철을 어디로 빼돌렸냐고 묻는데 나는 몰라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되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빼내줬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라는 말만 듣게 되는데 여의주는 니들한테 일 시킨 사람 누구야? 얼른 불지 않으면 납치범으로 바로 쳐넣을 거니까 빨리 말해. 하자 나비서의 수족은 사실대로 다 말하게 됩니다. 여의주와 주우진은 나비서를 만나 장명철의 행방을 알아보려고 하고 장명철은 나비서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이영애는 점차 기억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을 벼랑에서 떨어뜨린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아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를 받기 전에 잔뜩 긴장한 얼굴이 된 이영애는 나 이거 하지 말까? 왠지 나쁜 기억이 날 것 같아. 하자 여의주는 아니야, 엄마 분명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이뻤는지 엄마 소녀 시절도 생각이 날 거고 엄마의 엄마도 만나게 될지도 몰라. 하자 이영애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나도 엄마가 있을 텐데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이 검사하면 엄마 볼 수 있는 거지. 하자 여의주는 당근이지.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보자. 용수정이랑 내가 엄마 옆에서 지켜볼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이영애는 용기를 내어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먼 과거에 마성그룹에서 일할 때 주성필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기억이 떠오르고 유난히 자신에게 친절했던 주성필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내 황재림의 얼굴이 나타나 주성필과 헤어지라고 압박을 하는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주성필과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영애는 주우진을 낳고 황재림에게 아기를 빼앗기게 되는데 주우진이 보고 파서 마성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넘어진 주우진에게 손수건을 묶어주는 기억도 떠오릅니다. 우진아 우진아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해야 해. 이영애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고 곧이어 여의주를 임신한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 돼, 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또다시 빼앗길 순 없어. 이영애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였고 벼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밟고 있는 시점에 이르자 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용수정은 그만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세요. 하며 치료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치료사가 이영애를 깨우려고 하는 순간에 이영애는 소리를 칩니다. 민경화, 민경화. 보라색 구두 주인 민경화. 그리고 장명철, 나쁜 사람들. 이영애는 최면에서 깨어난 후 우리 의주 죽이려고 한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울부짖는데
여의주는 이영애를 꼭 끌어안으며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엄마 복수 꼭 해줄게요. 하며 눈물을 짓습니다. 담당 의사 덕분에 기력을 찾아가고 있는 황재림은 드디어 눈을 떠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매일 이영애가 간호해주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이영애는 과거의 기억이 돌아와서 황재림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황재림은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황재림이 눈물을 흘리자 이영애는 저 성필 씨 만났어요. 성필 씨를 서서히 죽인 것도 다 민경화 짓일 거예요. 민경화는 우리 우진이랑 의주 둘 다 죽이려고 절 쫓아왔어요. 민경화 절대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 이영애는 자신이 여의주를 출산한 곳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떠올랐고 용수정은 이영애의 기억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우진은 마성가의 모든 음모가 민경화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고 민경화의 두통약을 마약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민경화는 약이 없으면 잠도 잘 수 없고 손발이 떨리며 날이 갈수록 폐인이 되어가는데 환각 증세가 심해지자 주성필에게 살려달라고 자신이 약을 타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고 빌고 또 빕니다. 민경화는 결국 회장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황재림은 민경화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